정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장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쭙겠는데, 민주당 새 비대위원장의 우상호 의원,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사실 당내 586 그룹의 맏형격 대표주자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 본부장, 선대본부장을 맡았었잖아요. 혁신형 비대위의 가장 좀 최우선 과제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5년, 그리고 대선, 그리고 지선에 대한 결과를 이제 평가하고 반성하고 이런 작업이 될 텐데,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번에 민주당의 어떤 비대위원장 자리는 좀 누구도 좀 맡기를 꺼려하는 듯한 좀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고 책임은 막중하지만 또 단기간에 전당대회를 또 준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권한이 없고 책임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내에서 이제 중진 의원이면서 여러 가지 좀 화합형 인물로 뽑히는 이제 우상호 의원이 좀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좀 수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강점은 아무래도 계파색이 조금 옅으신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파 갈등에서 그걸 봉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기대하는 점은 사실 대선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은 이미 본인의 기득권을 좀 내려놨거든요. 이제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전당대회의 모든 의원들이 지금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당연히 공천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천과 관련해서 좀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당대회와 관련된 그 차기 지도부 출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더 본인이 편하게 목소리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놨으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대선 때 총괄 선대 본부장을 이제 지내셨는데 그분께서 과연 대선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선 이후에 그래도 이제 우상호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어느 정도 민주당에 또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또 평가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나 지선에 대해서도 패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심에 있어서도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이제 독배를 드는 것에서 넘어가서 이제 구원투수가 되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조금 있습니다. 자, 네, 윤 대변인께도 보궐선거 동기죠. 안철수 의원이랑 이제 이재명 의원이 오늘 국회에 등원을 했습니다.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을 했다는 점, 대선 주자였다는 점, 그리고 향후 행보가 당권에서 차기 대선에도 도전하고 이렇게 전망되는 점들이 공통점들이 좀 많아요. 앞으로의 행보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 뭘 꼽으십니까?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두 분이 국회에 들어오셨고 이제는 국회에서 뭔가 보여드릴 타이밍, 대선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이 그냥 일반 의원이 아니고 선수에 관계없이 바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민주당은 당연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국민의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내년 6월에 1년 후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럼 당권을 또 두 분 다 공히 도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거냐 이 여부가 하나 있고, 왜냐하면 두 분이 당에 확실한 기반을 갖고 있다고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 대통령 후보를 했지만 당의 주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후보직을 거머쥐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대선 패배로 꺾였고요. 안철수 의원 역시 합당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일원이 됐지만은 당내 세력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내 세력 기반,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당내 세력 기반을 넓히기 위한 작업, 그것이 당권 도전이냐 아니냐 이 여부가 가장 관심 있는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장 변호사께는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듣고 있다. 또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가능성이 열어둔 거라고 봐야겠죠? 사실 만약에 출마 가능성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안 나간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이제 발언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출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점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출마 선언이나 출마 과정 속에서 이제 당내에 많은 또 갈등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비판이나 비난의 목소리도 많을 것인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본인이 이제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타임인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출마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뭐 당내에서는 뭐 이재명 의원의 그 당권 도전에 대해서 뭐 그 불가론 아니면 불가피론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다 상존을 하는 것 같은데 조홍천 의원 얘기가 상당히 좀 눈에 들어왔어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문도 패권적 당 운영으로 민심을 떠나게 했고 이재명 의원은 실책을 남발해서 지선에서 패했다. 둘 다 자중해야 된다라고 말한 게 좀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조은천 의원님 말씀이 뭐 큰 틀에서는 맞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대선과 지선에서의 이제 패배는 어떤 일정 계파나 누구 특정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 계시는 의원님들뿐 아니라 관계자분 누구들 간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응천 의원이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내부에서 누구 탓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목소리는 당원이나 국민들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계파 싸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계파가 잘못했다라든지 아니면 특정인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려면 그건 국민들이 하셔야 되는 것인데 반대 계파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한심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천권을 앞둔 어떤 계파 갈등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계파 갈등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서로 간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싸울 단계를 넘어서서 본인들의 잘못을 먼저 말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고 그 얘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한다면 분명 또 다른 분들도 나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 선언하기 뭔가 반성하기 릴레이를 이제 해야 되는 타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국민들의 평가, 당원들의 평가는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룰을 갖고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향후에 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윤희석 대변인께는 국민의힘 상황도 여쭤봐야겠죠. 사실 안철수 의원하고는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금 당권 경쟁과도 이제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명 그 윤핵관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친윤그룹에서 이 대표가 이제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을 연이어서 잇따라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이 시점이 지방선거 승리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키고 네. 또 우크라이나로 가고 네. 뭐 그런 일련의 행동을 당대표로서 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의 권한을 충분히 아주 뭐 100% 이상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왜 이러느냐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다른 거죠. 네.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평시의 대표라기보다는 윤리위원회 제소가 돼서 당원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는 즉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행동들이 본인의 어떤 위태로운 입지를 조금이라도 강화시키려고 하는 또는 본인이 물러난 이후에도 당에 계속 영향력을 남기고 싶어하는 행동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와 가깝다고 여겨지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친윤그룹 뭐 맏형격으로 꼽히는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당내 좀 최다선이시기도 하고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 그리고 또 당협위원장 내정 정미경 최고위원이 분당 의뢰됐죠. 이제 그 내정이 됐죠. 이런 거 갖고 연이틀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적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차기 대권에 있어서 차기 당권에 있어서 이런 친윤 그룹들이 조금 몸풀기에 나섰다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견제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언론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기 당권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네. 이게 전제가 이준석 대표가 조기에 그만둔다는 것을 아예 가정을 깔고 얘기를 해야 네네.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요. 이준석 대표 임기는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당권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당 운영과 관련한 어떤 주도권 다툼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당은 당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맞지만 여당인 당대표와 야당인 당대표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차원에서 계속 야당의 대표로 활동했던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여당의 대표가 된 상황에서 또 다른 여당의 일원들이 볼 때에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싸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이 시점 이것이 가장 지금 이 상황과 연결될 수 있는 변수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정치적으로 감각이 뛰어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과연 전통적인 여당 대표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과 이게 부합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차이 때문에 지금 약간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당 윤리위가 이달 25일쯤 24일 입니다. 24일 예. 4일에 열리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 의원 오늘 그 등원하고서 인터뷰한 것에서 좀 눈에 들어왔던 대목이 있어요. 앞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 그 처음 얘기한 것이 이제 그 자당 의원들과 좀 스킨십을 늘리겠다. 단 당권 도전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 의원의 본분이다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정당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이준석 혁신위가 공천 개혁에 방점을 둔 것을 겨냥한 것 아니냐 언론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의원들과의 접점을 늘려서 만남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결국은 정치인이 이유 없이 누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건데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1년 후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본인의 어떤 당내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당의 할 일은 어떤 정책적 부분이 강화돼야 된다 하는 얘기도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대표가 출범시키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공천 제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그 지점을 정확히 꼬집어서 그것 말고도 다른 게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견제, 본인이 이준석 대표를 견제 또는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행보로 봐야 되겠죠. 자, 각 당 상황 양쪽에 이제 여쭤봤고 이 부분에서 두 분이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임 금감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당연히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가는 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직 자리에 검찰 출신들이 다 등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도 참 우려가 크고요. 네. 도대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주의 인사가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검찰 조직에만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조직에서 너무 많은 인사가 편중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집단적 사고에 어떤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국정 운영은 사실 통합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편중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금감원장의 검찰 출신이다. 이제 최초이거든요. 네. 과연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은행이나 카드회사나 보험회사나 각종 이제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하는 그런 수사기관에만 머무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내정되신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예를 들어 경제나 금융 같은 수사를 많이 하셨고 특수청 출신이다 이런 말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반드시 검찰, 그러니까 검사로서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경제나 금융 이런 것을 넘어서는 분야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왜 금융감독원장까지도 검찰 출신을 했어야 됐는지 그렇게 인재풀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있고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국가보훈처라든지 지금 얘기 나오는 게요. 공정위원장 이런 분들도 다 지금 검찰 출신으로 지금 채워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물론 검찰 출신들이 법무 관련된 업무들을 잘할 수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금융감독원장이나 공정위원장이나 또는 보훈처장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검찰 출신으로 다 채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엔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직들은 차치하고요.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주로 경제관료 출신들이 금감원장직을 수행을 했죠.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보시기에 금융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분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검사 출신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임명된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금감위에서도 이분의 임명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경제범죄 수사를 하면서 경제정의 실현에 어떤 이바지한 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든지 금융기관의 어떤 준법 경영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준법 경영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존 금감원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새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시정하는 게 먼저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능력이 있는 인사를 등용을 한 거고, 그리고 검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경제학 전공했고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와 멀지 않은 분이라고 감안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권자가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배경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장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얘기를 상당히 좀 일각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검찰에 너무 편중됐다라는 것은 능력을 최우선을 한다. 오늘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근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 인사 원칙이다. 왜 검찰에만 그렇게 유능한 인물들이 과연 몰려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직위를 검찰을 조금이라도 거쳤던 분들이 가니까요. 근데 이제 인사권자의 어떤 생각이 본인이 겪었던 어떤 능력치, 기대치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인사를 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사를 쭉 오래 하셨던 분 입장에서 검사의 능력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갖고 계신다고 봐야 하고, 여러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분들이 아직 업무를 시작해서 많이 지난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성과를 한번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보시고 이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늦지 않다, 조금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장 변호사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는 또 반박하는 부분이 또 그거거든요. 검찰공화국 그 우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사람을 쓸 때 자기랑 손발이 맞고 좀 이 합을 맞춰봤던 사람들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박도 있어요. 네, 일견 그 부분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요, 이전 정부에서도 뭐 코드 인사 이런 부분은 늘 이제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지내온 과정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지내는 인재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신뢰할 수 있고 또 능력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을 등용하시고 본인과 어떤 정치적인 뭐 견해가 맞는 분을 등용하셔야 또 국정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인물들이 모두가 어떻게 본다면 검찰에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검찰의 모든 것이 편중되다 보면 당연히 뭐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비판은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달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뭔가 빈틈이 보이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국정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뭐 2.6인가요? 뭐 그 정도로 나왔던 것 같고,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그 윤석열 정부 내각 그 후보자들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갔나 싶었더니 다시 또 하나 좀 불거졌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장 변호사. 사실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여성 인사가 별로 없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외신 기자가 그런 질문도 했었고, 그다음에 김상희 부의장이 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신속하게 나온 여성 인사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보면 볼수록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사실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만한 행보들이 많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만취운전이라든지 그냥 논문을 뭐 중복해서 게재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부 장관으로 봤을 때는 도덕적인 자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 인사로 이제 등용이 되신 분들인데 좀 더 인사 검증이 자체적으로 잘 됐었더라면, 이런 어떤 흠결 없이 좀 잘 임명될 수 있었다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아쉬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어떤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텐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국회 원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의장단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여야 모두가 국회 내부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의장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또 빨리 청문회를 일정을 잡아서 청문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순애 지명자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좀 해명하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박순애 후보자가 논문 관련해서는 그 연구윤리 규범이
확립되기 이전의 일이고 또 이런 노문 관련한 부분은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겪었던 일이라 어느 정도 해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유념해 보는 것은 음주운전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네. 결국 선고유예를 받은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잘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음주운전으로 그냥 넘어갈 사안인가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잘 해명이 돼서 정당하게 임명을 받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내일 이제 지도부가 그 원구성과 관련해 물밑 접촉을 한다고 하니까 좀 원만하게 좀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계속 공전하는 국회를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